여러분, 오늘도 일을 미루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저도이기 때문이죠. 저는 사실 일을 시작하는 건 되게 잘하거든요. 근데 마무리하는 게 너무 싫어요. 제 연구 주제가 완벽주의잖아요. 완벽주의에서 빠질 수 없이 손을 잡고 함께 가는 게 바로 지연행동입니다. 지연행동에 대한 연구를 찾아보다가 굉장히 재밌는 논문을 발견해서 여러분들께 오늘 나는 지연행동의 5단계 중에 어디에 속해져 있는지를 한번 찾아볼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보려고 해요. 저는 코칭 심리학을 공부하고 마음과 관계에 대한 그림일기를 그리는 작가 서늘한 여름밤입니다. 제가 완벽주의에 대한 논문을 찾아보다가 허여선 박사님이 연구한 지연행동의 5단계를 발견하고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일을 시작하는 걸 미루는 것뿐만 아니라 일의 계획, 착수, 지속, 완수, 결과평가 이 5가지 단계에서 모두 지연행동을 나타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계획지연인데요. 사실 완벽주의가 있는 분들이 계획지연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계획을 세우는 것 자체를 미루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 일을 해야 되니까 언제까지는 이만큼 하고 언제까지는 요만큼 하고 오늘은 요만큼 해야겠다라는 계획을 세워야 되잖아요. 근데 하루에 너무 많은 양을 해야 된다는 압박이 있다 보니 이 계획을 세우는 것 자체를 미루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일의 시작부터 미뤄지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착수지연이에요. 착수지연은 일을 시작하는 걸 계속 미루는 거예요. 제가 만나는 고객분들도 시작을 미루는 것 때문에 코칭을 받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착수지연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는데요. 일단 일을 미룹니다. 끝까지 미뤄요. 그러면서 핸드폰을 하고 자책을 하고 또 미루고 자책하는 걸 잊기 위해서 또 핸드폰을 하고 미루고 이러다 보니 실제로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짧아져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벼락치기를 굉장히 잘해요. 그래서 짧은 시간 안에 폭발적으로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굉장히 좀 우유부단한 형태로도 나타날 수 있어요. 이 일도 해야 되고 저 일도 해야 되는데 오늘 지금 당장 무슨 일을 해야 되지? 라고 생각하면서 계속 일을 미루는 거죠. 그래서 이 착수지연이 있는 분들은 자책하면서 시간을 굉장히 많이 보내시는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일을 시작은 하는데 계속 딴짓을 하는 거예요. 이걸 지속지연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내가 ADHD가 있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속지연에 해당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일을 하면서도 계속 핸드폰을 하고 계속 딴짓을 하고 그리고 하다 보면 내가 이거 왜 하고 있지? 이 목표에 대한 의미를 찾지 못하고 계속 하기 싫다 이러면서 조금 했다가 또 다른 거 했다가 조금 했다가 다른 거 했다가 이러면서 일하는 기간이 사실은 바짝 하면은 2시간 만에 해야 될 일을 3시간, 4시간, 8시간 이렇게 질질질질 끄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단계는 완수지연인데요. 생각한 기간 내에 일을 못 끝내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을 하고 싶었어. 근데 지금 내 과제 퀄리티는 이거밖에 안 돼. 그러니까 끝내지를 못하고 계속 의미 없는 앉아있는 시간, 저는 이걸 벌 받는 시간이라고 하거든요. 책상에 앉아있으면서 작업은 하는데 진도는 안 나가는데 포기도 못해. 이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저는 완수지연에 좀 해당되는 편인 것 같아요. 저는 일이 100%라고 하면은 80%까지는 진짜 빨리 해요. 그런데 마지막 20% 있죠. 이거를 진짜 죽도록 하기가 싫어요. 지금 제가 연구 설계를 하고 있는데 진짜 마지막 20%가 남았는데 너무 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 20%를 굉장히 대충 하게 돼요. 사실 어떤 일을 잘 해내기 위해서는 마지막 20%를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서 전체적인 퀄리티를 다 높이는 시간이 필요해요. 근데 저는 늘 설익은 밥처럼 이 80%는 빨리 끝내지만 나머지 20%를 질질 끌면서 결국에 뭔가 어디가 하나가 어긋난 연구를 하거나 나중에 가서 그때 좀 더 잘했어야 되는데 그때 좀 더 선행 연구를 검토했어야 되는데 라면서 후회하는 일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지연행동은 결과평가인데요. 저는 이 완수부터 결과평가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앞에 했던 일들을 검토하면서 퀄리티를 끌어올리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결과평가를 지연한다는 거는 나의 결과물들에 대해서 지나치게 부정적인 피드백을 하거나 피드백을 제공하지 않는 것이 모두 지연행동에 포함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기준은 높아. 근데 내 작업물은 그 정도가 아니야. 근데 그걸 다시 보기가 너무 싫은 거죠. 근데 이게 연구자로서는 정말 안 좋은 습관이거든요. 연구자는 자기가 했던 결과물들을 계속 검토하고 셀프 피드백을 하면서 퀄리티를 끌어올릴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나는 한 번 해놓고 나면 다시 보기가 싫어. 왜? 다시 보면 다 갈아엎고 싶고 너무 부족한 면만 보이니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완성을 안 해. 왜? 미완성의 상태일 때는 내가 뭔가 좀 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희망이 있잖아요. 나 자신한테 계속 희망 고문을 하는 거죠. 아니, 나는 조금 더 할 수 있어. 조금 더 할 수 있어. 이러면서 안 해. 이게 바로 저의 지연 행동의 형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계획 지연, 착수 지연, 지속 지연까지는 조금 팁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건 제가 코칭에서 되게 많이 다루는 주제고 실제로 제 고객님들과 함께 이야기하는 주제이기 때문에 조금 팁을 드려볼게요. 일단 나는 계획 세우는 게 너무 힘들다. 계획을 세우면 계획에 압도당하는 것 같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투두리스트를 너무 촘촘하게 짜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도 해야 돼, 저것도 해야 돼, 얘도 해야 돼, 쟤도 해야 돼 라고 우선순위를 정하지 않고 투두리스트를 짜버리면은 투두리스트 보는 것만 해도 압도당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오늘 꼭 해야 되는 주과제 1개, 부과제 1개 요렇게 2개를 짜는 거를 저는 코칭에서 과제로 내드려요. 그래서 오늘 정말 해야 되는 거 하나만 성취하면 됐다. 근데 사람이 하나를 성취하잖아요? 그럼 성취감이 들고 자기 효능감이 올라가면서 그 다음 과제들도 좀 더 손쉽게 성취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계획 세우는 것 자체가 너무 부담스럽다, 모든 걸 다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정말 해야 되는 핵심 과제 1개만 설정하고 지키는 거를 추천드려 볼게요. 두 번째는 착수지연인데요. 착수지연인 사람들은 시작하기가 너무 어려워. 뭘 해야 될지도 아는데 앉기가 싫어. 그러면 저는 일단 앉는 거부터 시작하도록 해드려요. 왜냐면 사람의 의지력이라는 건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앉는데 의지력을 다 써버리면 실제로 과제를 할 의지력이 생겨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라면 앉는 것까지 의지력 없이 자동으로 앉게 돼야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너무 하기 싫을 때 유튜브를 보면서 앉아요. 그러니까 내 뇌를 속이면서 아니 나는 지금 유튜브 보는 거야. 앉는 게 아니야. 유튜브 보는 거야. 유튜브 보면서 앉아요. 유튜브를 보면서 노트북을 켜. 난 유튜브를 보고 있어 하면서 파일을 켜는 거죠. 진짜 조금만 보자. 조금만 보자. 이러면서 맞아 이거 해야 되지 하면서 유튜브를 꺼요. 그러면 사실 나는 앉는데 의지력을 쓰지 않은 거죠. 그래서 자리에 앉는 게 힘들다, 자리에 앉는 데까지 의지력이 너무 많이 든다 하시는 분들은 내가 좋아하는 것들, 나는 지금 내가 좋아하는 간식을 먹으려고 책상에 앉는 거야 라고 하면서 이 앉는 것 자체를 좀 자동화시키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데는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과제를 시작하기 전에 그 의지력을 어디서 발휘하는가, 내가 정말 너무 의지력을 많이 발휘해야 되는 곳이 있는가를 좀 찾아내고 그 의지력을 어떻게 하면 더 줄여서 앉을 수 있을까, 줄여서 일을 시작할 수 있을까를 집중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는 지속지연인데요. 일을 하는데 너무 자주 산만해진다. 2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산만한 자신을 그냥 인정하는 거예요. 저는 일하면서 딴짓하는 시간까지 다 일하는 시간에 포함을 시켜요. 저는 ADHD는 아니지만 일반인 중에 가장 산만한 사람이거든요. 내가 왜 딴짓을 해? 이 일하는 거를 계속 하려면 난 딴짓을 해야 돼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딴짓도 일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냥 좀 딴짓해도 그 딴짓하는 것 자체에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아요. 근데 딴짓하는 거를 멈추지 못하시는 분들은 내가 딴짓을 하는 순간 내가 뭐 잘못하고 있어, 나 또 주의가 산만해졌어, 어떻게 하면 과제로 다시 돌아가지? 라는 거에 대해서 너무 많은 생각을 하고 과제로 다시 돌아올 때 의지력을 많이 쓰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도 생각해요. 사실 난 과제를 하고 있는 게 아니야. 나는 핸드폰을 하고 있는 와중에 과제를 잠깐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편해져요. 그래서 아예 내 본업이 딴짓이다, 그리고 잠깐 시간이 날 때, 집중력이 날 때 과제를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보시는 것도 저는 도움이 되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내 방해물을 찾아야 돼요. 내 주의를 쉽게 산만하게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게 핸드폰일 수도 있고 SNS일 수도 있고, 이런 연구 결과를 봤거든요. 책상에 핸드폰이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집중력이 많이 흐트러진대요. 그래서 제가 정말 집중해서 일해야 될 때는 책상 위에 핸드폰 안 둬요. 어쨌든 제 시야가 닿는 곳에 핸드폰을 두지 않아요. 핸드폰을 다른 곳에 두고 화장실 갈 때 잠깐 핸드폰 한다거나 물 마시러 갈 때 잠깐 핸드폰 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데다 두고, 나의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게 뭔지 좀 살펴보시고 그거를 물리적으로 차단해 두는 것들을 좀 추천드려요. 자, 이제 그러면 제가 못하는 완수지연 저는 어떻게 해결하고 있냐. 진짜 어려운데요.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당히 끊어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마감이 있으면 무조건 마감은 맞추는 편이거든요. 저는 마감을 거의 안 지켜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할 수 있느냐?
마감 전에 나만의 데드라인을 만들어놔요. 마감 이틀 전, 일주일 전까지 완수한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때까지 80%에서 90%를 완성해놔요. 그 다음에 나머지 실제 마감 시간까지 다시 검토를 하거든요. 물론 일을 잘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지 않겠지만 좀 뭐랄까 완벽주의가 있는데 집요하지 않은 연구자는 뒷수습을 그냥 잘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연구도 해봤는데 저는 늘 앞단에서 좀 대충 하고 뒷단에서 굉장히 그냥 수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다. 이것은 나라는 사람이 겪어내야 될 시련이다 라고 생각하고 조금 대충 하고 뒤에 가서 보완하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요. 제가 조금 더 좋은 연구자, 좋은 노동자가 된다면 결과 지연을 좀 안 할 것 같아요. 제가 앞으로 살면서 완벽주의를 더 많이 내려놓고 나면 제 작업물에 대해서 좀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싫어, 저게 싫어, 저거 잘못했어가 아니라 이 부분은 좋은데 이 부분은 비어있어. 그러면 완벽한 연구를 만들자가 아니라 지금 연구에서 10% 발전된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상상하고 딱 그 정도만 해보자 라고 마음을 먹으면 저도 개선에 대해서 포기하는 게 아니라 조금은 더 해볼 수 있는 여력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떠셨나요? 나의 지연 단계에 여러분들은 어디에 해당되실지 되게 궁금하네요. 저처럼 결과 지연이나 완수 지연이 있으신 분들은 어떤 방법으로 그걸 극복하셨는지 개선하셨는지도 굉장히 궁금해요. 자신만의 노하우들을 알려주시면 제가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근데 결국 지연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일하는 경험 자체가 좀 즐거워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마 제가 그 마지막 부분을 못하는 거는 그 부분이 제일 꼼꼼하고 지겨운 부분이라서 그러는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는 일하는 경험을 어떻게 즐겁게 관리할 수 있는지 나만의 일하는 경험, 디자인하는 법들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볼게요. 그러면 우리는 또 다음 시간에 다른 이야기로 만나요. 안녕!